오늘은 양인격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양인이라는 것은 쉽게 해서 천간에 이렇게 다섯 개의 천간. 천간 중에 양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간. 자, 음간은 해당이 안 돼요, 양간. 그래서 갑병, 무경, 임이 있을 때 이렇게 월지에, 자, 월지에 이렇게 묘, 충미, 유자. 요 중앙에 또 빼면은 좌우무요 왕지로 이루어져 있죠. 왕지. 이렇게 왕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간목일간이 월지의 묘목, 병화일간은 오화, 요 무토는 충미, 경금은 유금, 임수는 자수가 이렇게 월지에 있을 때 이렇게 양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이 격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성격, 사회적 환경, 국가적 환경, 이 모든 걸 가지고 내 일평생 그 대운에 대입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라냐 흉하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만큼 격이라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묘목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갑과 을이 들어있죠. 갑을. 우화에는 자, 병화랑 정화가 들어있잖아요. 물론 요 안에 병기정이니까 이렇게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는 개신기가 이렇게 들어있고, 그래도 정기에 이렇게 겁재 기토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정월기가 들어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경과 신금이 들어있고, 이걸 임수와 개수가 이렇게 지장간이 들어있어. 그러니 다 나의 기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한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들어있죠. 요 네 개에 비하면 약간 그래도 영향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겁재는 뭔 역할을 해요? 자, 경쟁심이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재를 겁탈한다고 해서 우리가 겁재잖아. 겁재, 재를 겁탈한다. 양인도 겁재랑 비슷한데, 양인은 한 단계 더 원 스텝 더 뛰어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경쟁심이 아니고 나 아니면 안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넘버 원이야. 그리고 쟤를 이 겁탈하는 게 아니고, 쟤를 겁탈하는 게 아니고, 얘는 강탈이야, 강탈. 그러니까 재미있게 삼아 얘기하면, 얘가 절도면 얘는 강도라고 보면 되죠. 그렇다고 이런 격을 가진 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쉽게 해서 이 양이는 포기가 없어. 포기는 없다. 미친 개가 한 번 물면 안 놔주죠. 그렇게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게 이런 양이인데, 그래서 양이는 리더십이나 추진력이 상당히 강하다. 그런 반면에 한 번 망가지면 굉장히 크게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양이는 잘 되면 굉장히 길하게 되고, 잘 안 되면 굉장히 크게 망가지는 건데, 결국은 이 양인을 이렇게 눌러서 컨트롤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쉽게 하면 관이나 살밖에 없어. 근데 원래는 살이 1번이고 관이 2번이에요. 그리고 차선책이라는 게 있겠지. 차선책. 사주마다 관도 없고 살도 없는 경우도 있잖아. 그럴 때는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기, 이거는 차선책이에요. 그리고 이게 양인이 있는데, 이게 재가 많던가 하면은, 또는 재로만 이게 재가 많던가, 아니면 다 없는데 재만 쓰는 경우, 이런 경우는 좋지 않단 말이야.
요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양인은 겁재보다도 더 폭주야, 폭주. 폭주 기관차라고 보면 돼요. 폭주 기관차. 굉장히 폭주를 하는 게 양인이고, 또 하나 파괴. 이 파괴력이 핵폭탄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핵폭탄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양인은 이렇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 쉽게 해서 양인은 죄를, 겁재도 있지만 양인은 죄를 강탈한다 그랬죠. 강탈. 그래갖고 이 재성은 뭐야, 쉽게 하면. 겁재는. 아니, 재성은. 재성 실제로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그리고 어떠한 결과물이라고 했지, 결과물. 결과는 뭐예요? 성과. 나의 성과. 현실, 결과물, 성과. 또는 인간관계. 이런 걸 강탈한다는 얘기야. 잘 이루어지면 내게 되는 거고, 잘못 이루어지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관이나 살로 제어를 해줘야 된다. 관이나 살로 제어한다. 관이나 살은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법. 법이잖아, 법. 그리고 책임, 규율, 이런 거. 그 다음에 또는 구조. 이런 걸 훈련을 해야 돼. 그래갖고 이 양인은 쉽게 해서 찍어 누르면 안 돼. 한 번에 확 제사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살살 달래야 돼. 달래면서 데리고 가야 좋단 말이야. 달래면서 데리고 가야 좋다. 왜? 자기 힘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거야, 양이는. 양이는 너무 강해서 그래. 그래갖고 이 양이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양인 경우에 양인을 갖고 있는데 양인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양인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잖아. 그럼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냐. 사실 그게 규격이냐 폐격이냐를 따지는 길이에요. 자, 양인이 자 좋아하는 게 뭐가 있어? 양인은 쉽게 해서 이 재성을 좋아하겠지, 겁재처럼. 이건 완충 장치야. 자동차로 얘기하면 휴바 같은 이게 완충 장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성. 인성은 쉽게 하면 자기 조절. 자기 조절 기능이에요. 그것이 있는 걸 좋아해요. 양이는. 그러면 꺼리는 게 또 있어요. 꺼리는 거. 양인이 꺼리는 거. 양인은 아까 얘기했죠. 7살. 양인이 7살이 있는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제복하는 구조. 직접 제복하는 건 뭐예요? 식신이, 식신. 식신이 와서 직접적으로 제복하는 구조를 좋아하지 않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재만 쓰는 구조. 재만 쓰면 이 양인이, 제가 강해서 재만 쓰면 쟤를 극하려면 내 힘도 상당히 빠져나가잖아. 그래서 양인은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눌러줘야 된다. 눌러준다. 눌러준다는 건 뭐예요? 달래면서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살을 때려버리는 것보다 이렇게 눌러줘야 된단 말이에요. 눌러줘야 돼, 살을.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양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관을 쓴다 그랬죠. 관이나 살을. 그래서 양인이
관을 쓰든 아니면 양인이 이렇게 살을 쓰는데 그게 1번, 2번이라고 그랬죠. 그 차선책은 식상. 적이 없을 때 차선책의 식상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까. 근데 이 관이나 살을 쓰는데 관을 쓰는 건 양인, 용관. 요거는 양인, 용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단 말이야. 근데 이 정관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양인, 용관은 정관을 쓴다는 얘기겠죠. 이 정관은 이 천간에 정관이 투에도 무방해. 무방하다. 근데 이 편관은 천간에 투출하면 안 좋아. 천간 투출을 버린다. 왜? 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이 되면 망가지니까. 좀 망각한 거예요. 이게 망각. 합이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정관 같은 경우는 투에도 무방하고 또 근데 항상 구조가 안정적일 때 얘는 무방하지만 얘는 합이 돼서 망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양인 용관은 천간에 투해도 좋지만 양인 용사는 천간에 투하는 걸 약간 꺼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쉽게 보면 우리가 이 병활관이 있는데 이게 5월에 태어났어. 병활관이 5월에 태어났는데 여기에 임수 편관이 이렇게 있어요. 편관이. 그럼 좋죠. 편관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양이는 이렇게 양이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화가 있어 겁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편관에 뛰어 올라가서 이렇게 정임 합이 돼 버리면 이렇게 합이 되면 망가지고 망각된다 이 말이야. 이래서 천간에 올라가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얘가 임수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 통제. 눌러서 살살 달래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욕망과 정임합을 해서 욕망이 합을 한 거죠. 욕망과 결탁을 한 거냐. 이럴 때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는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양이냐. 그러니까 양이는 결국은 편관이나 정관이 있어야 좋은 거예요. 왜?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게 양인격에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기유병자 임명어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서 양인격이 됐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관이 투출해 있죠. 정관. 근데 이렇게 제가 화생떠지고 있죠. 그래서 뭐 정관은 정관에 투출해도 무방하고 그러면 재에 이렇게 재에 재생관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관살이 정관은 이렇게 투출하고 재가 있는 걸 좋아한다. 근데 칠살은 아까 얘기했듯이 합이 되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막상 편관 칠살이 천간에 이렇게 투했는데 칠살이 근이 강하고 자 간사를 보는데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양인격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정관이 투출되어 있고, 이 재성이 현재가 화생토 토국수에서 정관이 다스리고 있죠. 다스리고 여기에는 정관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관살이 이렇게 천간에 투출해 있고, 지금 현재 기토는 뿌리가 강한 편은 아니죠. 아무리 여기에 병기정이 들어있다 해도 뿌리가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뿌리가 아주 깊은 건 아니야. 그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성이 도와주고, 아까 얘기했지. 정관은 천간에 투해서 재성이 도와주면 귀격이 된다. 귀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정관만 지금 이렇게 투출해 있는 상태잖아요. 정관이 투출해 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그러면 관살이 이렇게, 관살은 이 지지에 이렇게 우리가 이 지지에 이렇게 관살이 있어. 관살이 지지에만 있어. 지지에만 이렇게 관살이 있거나, 아니면 관살이 천간에 관살이 투했는데 근이 약해. 이러면 관살이 지지에만 있거나 이렇게 관살이 천간에는 올라와 있는데 근이 약하다. 이럴 때는 귀하긴 귀한데 이게 소귀, 귀함이 아주 적단 얘기예요. 그럼 어쩔 때 귀하냔 말이야. 이게 귀함이 적대. 관살이 투출을 했는데 이 근이 강하고, 관살이 일단 근이 강하다는 거는 쉽게 하면 내가 그만큼 힘을 갖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가 못하느냐가 관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생해주면 대기격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관살도 그렇고 정관도 그렇고 일단은 근이 강하게 있는 것이 좋다. 그래야 저 강한 양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렇게 정관에 투하지 않고 지지에만 관살이 있고 이렇게 근이 약하면 나쁘진 않은데, 귀하긴 귀한데 우리가 소귀격이라고 해가지고 귀함이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귀함이 적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근데 운에서 그걸 강하게 해주는 그 운이 들어오면 귀함이 더 커지겠죠. 커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병신, 병화가 5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인격이 됐습니다. 병화가 5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병화 입장에서는 요게 7살이 되겠죠. 7살 관이 된단 말이야. 근데 임수가 근이 약하죠. 근이 약하잖아. 물론 여기에 무임경이 임수가 들어있다 해도 이게 본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기가 있어. 그럼 여기에 있지. 병격으로 투해서 올라갔죠. 이런 걸 갖고 근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약간 없지는 않죠. 근데 근이 약한 거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근이 약하면 칠살이 양의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쉽게 해서
자, 이런 사주가 있어. 경금이 6월에 태어났잖아요. 경금은 아주 굉장히 강해. 그죠? 근데 여기에 지지에 이렇게 정관이 이게 지지에 있잖아. 그러면 정관이 지지에 천간에 떠올라 있지 않으니까 뭐 그닥 좋지 않겠구나 하는데, 문제는 여기 이제 우리가 얘가 상관이잖아요. 상관. 근데 얘는 뭐야? 편인이죠. 편인이 식상을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양위격에서는 이렇게 상관 또는 식상, 상관이나 식상이 천간에 이렇게 있는 거는 식상이 있는 거, 식상이 유한 거는 불리하게 보는 거야. 불리하게. 왜? 얘들은 관이나 이 살을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 편인이 식상을 딱 컨트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편인이 쉽게 얘기하면 필터야, 필터.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정수기나 공기청정기 아주 유난하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규칙적으로 뭘 해줘요? 필터를 가려줘요. 필터. 얘가 바로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좋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좋아진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면 정관이 있고, 이렇게 상관 식상이 있는데 필터를 갈 수 있는 편인이 있는 것은 좋아진다. 그래서 운에서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뭐 정관을 지지해서 강하게 해주는 그런 운이 들어오면 더 귀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더 귀하게 형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을 따질 줄 모르면 사주도 볼 줄 모르고 운이 들어와도 그게 좋은 운인지 나쁜 운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백날 일간 쳐다보면 뭘 알아. 그만큼 격은 굉장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일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게 격이에요. 일간과 격.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대입하는 거야. 자, 경금이 6월에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정관이 들어있고, 옆에 이렇게 편관도 있네요. 정편과 혼잡되어 있으니까 탁하단 말이야. 정편관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탁하다. 사주가 탁하면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임수가 이게 정임합을 아까 욕망을 합했다 이런 표현을 써줬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정관이 제거가 된 거야. 그러면 천간에 이렇게 정관을 제거시키고 천간에 편관만 남겨둔 게 아주 대기격인 거예요. 대기격. 그리고 이렇게 근을 또 편관이 강하게 갖고 있잖아요. 양위격은 칠사를 남기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칠사를 남긴 것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인수를 남기고, 이렇게 인수를 남기고 관이 작동할 때, 이건 뭐냐면은 쉽게 해서 이렇게 상관운이 들어와서 관을 깔려고 할 때 인수는 어떤 역할을 해요? 이 상관을 컨트롤하는, 그걸 하는 그런 힘이 있잖아. 이럴 때 운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겠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재와 이 살이, 이 재와 살이 쉽게 해서 함께 투했어.
투했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 인수를 꽝 극을 해버리면 흉하다. 왜? 인수를 남겨야 얘들이 들어올 때 어때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이렇게 재화살이 같이 떠서 이렇게 인수를 극을 하면 흉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양인격에서는 이렇게 재만, 관살이 없이 재만, 만자를 잘 봐야 돼요. 쓰는 것은 불리하다. 물론 쟤도 어때요? 이 양인의 힘을 빼는 건 맞잖아. 근데 이렇게 관이 없이 재만 갖고 하면 양인은 힘은 빼지만 양인은 워낙 강하니까 겁탈하는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불량하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식재가 이렇게 딱 있는데, 식재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좋은 구조일 때, 이게 구조가 좋을 때, 이때는 귀해질 수 있어요. 이건 사주 전반을 봐야 하는데, 무조건 식재가 있다고 나쁜 게 아니고, 식재가 비록 이렇게 있는데 사주가 굉장히 맑고 깨끗하고 잘 이루어져 있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혼잡도 있는 거는 한쪽을 제거하고, 특히 이렇게 평관을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귀함이 크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인은 뭐 쉽게 해서 관을 쓸 수 있고, 이 관이 용살이라고 하죠. 양인은. 그리고 또 양인이 살을 쓸 수 있잖아. 양인, 용, 살. 이런 표현을 쓰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는데, 그냥 한문적으로 양인이 쓴다. 뭐를? 관을. 양인이 쓴다. 뭐를? 살을. 그래서 용을 쓸 때는, 정관을 쓸 때는 제가 와서 생해주는 걸 좋게 여긴단 말이야. 쉽게 해서 제가 돕는 운, 운에서 이렇게 정관을 돕는 운이 오면 좋다. 그리고 또한 정관에 근이라고 그러죠. 근이 깊으면 좋다. 이럴 때는 정관이 근이 강하고 깊으면 쉽게 비거분이나 뭐 인성 이런 운이 와도 길한 거예요. 이런 운이 와도 길하다. 왜? 정관이 근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이 강하면 양인을 컨트롤 해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식상운은 불리하다. 왜? 합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으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 요걸 이제 보는 거고, 막상 살을 쓸 경우에는 이 살을 쓴다면 칠살이 쉽게 해서 약해. 칠살이 약해. 그럼 약한 칠살은 아무 실무가 없는 거예요. 칠살은 강해서 내가 뭔가를 쓸 수 있을 때가 좋은 거야. 그럼 칠살운이 약할 때는 어떤 운이 좋겠어? 마찬가지 재성운이어서 칠살의 음을 키워주는 운이 운에서 들어올 땐 좋은 거고, 굉장히 좋겠죠. 근데 칠살이 강해. 이건 약할 때고, 강해. 너무 칠살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 양인을 또 양인하고 대판 한바탕 하겠지. 이럴 때는 인수나 식상운, 식상운도 괜찮아요. 인수나 식상운 이런 게 와도 좋다. 물론 양인격이라고 해도 이게 일간이 있고 월치가 있잖아요. 양인격이라고 해도 이 자체는 강한데 나머지를 보면 요거만 이렇게 강하네. 근데 관성은 너무너무 강하네. 이럴 때가 있잖아. 이럴 때는 쉽게 식상으로 눌러주고, 식상으로 눌러주고, 인수는 생을 받고, 다시 양인을 생하고, 이렇게 돌아가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혼잡, 정평을 혼잡할 때는 한쪽을 잡아주고, 한쪽을 남겨두는 것이 좋고, 그 중에서도 평간을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격을 쭉 배웠는데 이제 사주를 보면서 자꾸 눈에 익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격을 배웠잖아요. 이제 격을. 이게 내격. 내격은 배웠는데 우리가 첫 번째로 골록, 월겹격. 그 두 번째가 식신격. 세 번째가 상관격. 자, 네 번째가 재성격이었죠. 재성격. 다섯 번째가 정관격. 여섯 번째가 평관 칠살. 일곱 번째가 인수격. 근데 이렇게 재성격과 인수격은 같이 이렇게 한 거고, 식신격과 상관격은 비슷하지만 엄연히 쓰임새가 틀리고, 요 둘은 또 조도 많이 따져줘야 되고, 걸록, 월겹격은 아주 강한 건데 얘보다 한 뜰 더 강한 것이 양인격.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격은 쉽게 해서 이 격에서 우리가 대운이 형성됐기 때문에 격을 잡아서 이 들어오는 대운하고 연결을 해서 내가 길한 운이 오는가, 나쁜 운이 오는가를 보는 거예요. 결국 사주는 이거야. 그래서 이 격이라는 거는 쉽게 해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 내 환경이에요. 환경. 평생 살아가는 격. 나의 환경. 일간의 환경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지는 일간 자체 환경이지만, 내적 환경이지만, 월지는 내가 살면서 부딪히면서 변화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격을 잡고 이 격에 따라서 귀해지느냐 흉해지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잖아, 쉽게. 그래서 우리가 성중유패라는 말을 써요. 그 다음에 패중유성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 네 글자를 몰라도 되는데 의미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성격이야. 사주팔자가 이렇게 일간이 있고 월지가 있는데, 이 사주팔자가 내가 아주 좋아. 성격이야. 근데 들어오는 운에 의해서 패격으로 변할 수도 있고, 내가 패격이야. 아주 안 좋아, 이게. 근데 들어오는 운에 의해서 성격으로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지. 성격인데 운에 의해서 또 성격이야. 패격인데 운에 의해서 또 패격인 거야. 이런 경우도 있겠지, 물론. 근데 원래는 이렇게 격이 좋으면, 이 격이 좋으면 안 좋은 운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타격이 덜해. 근데 나쁜 사주를 갖고 있는데 이게 나쁜 운이 들어오면
그 데미지는 엄청나단 말이에요. 쉽게 해서 체질이 있죠, 체질. 체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급이 있단 말이에요, 급. 급.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하든 뭐 하든 격투기 이런 거 해도 각 체급을 따지잖아. 사주에도 체급이 있는 거예요. 체급이 좋고 체질이 좋은 사주는 나쁜 운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적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격에서 용사신을 잡는 이유는 이 용사신을 잡아서 내 운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용사신을 잡아서.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사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솔직히 말해서 일간의 강약은 이걸 보면 알잖아요. 나를 놓고 보면. 나를 놓고 보면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그리고 지장간 정도만 공부하면 내가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의외로 사실 간단한 거야. 근데 일간의 강약을 보면 간단한데, 이 격을 보는 거는 그래도 몇 가지 안 되니까 알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대입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글자 8개가 위치도 틀리고 뭐 지지에 있고 천간에 있고 하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입해서 잘 간명을 하느냐가 이제 요게 첫 번째 실력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MSG를 쳐주는 거지. 뭐 많잖아요. 충영파해, 또 합, 그다음에 살, 12신살, 뭐 원진 기문 이런 거, 그다음에 괴강이냐 백호냐, 뭐 이런 거 MSG 다 따져주고, 그다음에 12운성. 왜 이걸 MSG라고 하냐면은, 모든 음식에 아무리 제대로 재료를 갖다 놓고 끓여도 MSG를 제대로 이렇게 잘 조화를, 양념은 꼭 이런 조미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해서 뭐 양파도 되고 파도 되고 뭐 기타 등등. 김치찌개라고 김치만 달랑 넣고 끓입니까? 물하고? 아니잖아요. 이런 걸 다 넣어서 제대로 조화가 됐을 때 최고의 맛을 내는 것처럼 사주도 똑같다는 얘기야. 근데 아무리 내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어. 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잘 갖춰져 있는데 김치가 없어. 그럼 김치찌개는 죽어도 못 끓이죠. 된장이 없어. 절대 못 끓인단 말이야. 요것이 바로 격이라는 거예요, 격. 격이 없으면 아무리 MSG를 많이 쳐넣어도 안 된다니까. 김치나 된장이 있어야 제대로 끓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뭐 순서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외격 거의 80%에서 90% 가까이 될 거예요, 이 내격이. 뭐 90%까지 안 되지만, 근데 외격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종격. 종격도 많잖아요. 쉽게 해서 뭐 꼭지격도 있고, 뭐 종살격, 뭐 종제격, 종합격,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솔직히 뭐 염상격 이런 거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 이쪽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쪽을 먼저 여러분하고 공부를 해볼 겁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